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 일런 형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댓글을 다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주식을 왜 하느냐, 부동산만 해도 되는데 왜 주식을 하느냐,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500불밖에 안 샀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테슬라 earning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함께 보시죠. 저희가 댓글들을 하나하나씩 쭉 보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부동산 컨텐츠를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주식 컨텐츠를 하느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놓고 산 거 보니까 500불 이거밖에 안 샀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답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채널명이 아주 평범한 밀리어네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채널명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은행에 뭐 몇십만 불씩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00불 아니면 한 달에 1000불 이렇게 있을 때 조금씩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지 그런 과정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한 번에 막 몇만 불씩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많은 자산이 지금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시라큐스에 집을 하나 샀잖아요. 거기에 또 현금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주식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불이라도 1000불이라도 조금씩 모으면 그게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버리면 아주 많은 양의 주식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평범하게 주식을 모아서 큰 자산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엄청난 실적 발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본 테슬라 실적 발표 중에 가장 퍼펙트한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펌핑하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포인트는 이제 테슬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죠.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만 펌핑하러 나왔으면은 테슬라가 지금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했으면은 주식을 펌핑하러 나왔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많은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주식 펌핑이 아닌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144불로 장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장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1% 올랐습니다. 자, 140불 때 사신 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실적 발표부터 보죠. EPS가 난갭으로 에스티메이트이 0.51센트였는데 0.45센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갭으로 따지면은 36센트 그리고 34센트로 리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레비뉴가 21 빌리언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 빌리언 달러밖에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로스 마진이 17.4%면 굉장히 선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넷 인컴이 그래도 1.5 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진짜 실적이 이번에 안 좋다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돈을 잃거든요. 자, 이거는 포드 회사 건데 포드 회사만 잠깐 보더라도 1.9 빌리언이나 잃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014년도였어요. 19년 1.6 빌리언 잃고요. 여기는 1.9 빌리언 잃고요. 그리고 2.7 빌리언 2020년도에 잃고요. 그리고 여기 2022년에 3월에도 또 잃습니다. 3 빌리언 달러. 그런데 테슬라는 아무리 안 좋은 쿼터라도 1.5 빌리언 돈을 법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자동차 컴퍼니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토탈 프로덕션은 2%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빠졌죠. 그리고 딜리버리가 모델 3랑 모델 Y는 10%, 다른 모델들은 59%나 올랐어요. 그래서 토탈 딜리버리가 마이너스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스토리지도 4% 올라가고 테슬라 로케이션도 올라가고, 그리고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26% 올라갔습니다. 자, 딜리버리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 보면은 중국 빼고 지금
전 세계에서 EV 어답션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딜리버리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웃룩을 볼 때는 테슬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New products, 이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이번 실적 발표 전에 25,000불짜리 차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 earnings call에서 못을 박습니다.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가 나중에 가서 자기들의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돈을 잘 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시 포지션이 많죠. 테슬라는 빚도 없고 캐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들고 자기네들이 이 안 좋은 시간을 위해 캐시를 잘 갖고 잘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잘하는 Reduce the cost of manufacturing and operation, 이번에 operation cost를 줄이기 위해서 10%나 헤드카운트를 없앴죠. 그리고 매뉴팩처링은 테슬라는 계속 커스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예요. 이 AI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AI에다가 올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fleet-based profits,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은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current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똑같은 매뉴팩처링 라인에서 이 어포러블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 3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델 Y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모델 Y는 모델 3의 80에서 85%나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모델 Y가 램프가 되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새로운 모델이 지금 모델 2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오피셜리 나온 건 아니지만 모델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모델 2도 제 생각에는 모델 3랑 굉장히 유사할 것 같아요. 80에서 85%까지 똑같으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매뉴팩처링 플랫폼을 써서 이 모델 2를 프로듀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cost of manufacture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델 2도 충분히 25,000, 22,000, 21,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허망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2는 2명이 타는 차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 많은 차들이 있지만 큰 차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통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타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 2는 출퇴근용으로만 하면은 레인지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고 160에서 200마일만 있어도 충분히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일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델 2는 2명까지 탈 수 있고, 그리고 160마일에서 한 200마일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마 로보택시 발표를 할 때 나올 것 같아요.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한다고 하죠. 이때 이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새로운 모델들과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것들이 다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3 million vehicle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50%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가 지금 2 빌리언 이상으로 지금 잃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다 AI에 쓴다고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사들인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칩의 2배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버는 족족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2017년부터 계속 돈을 잃고 있다가 2022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서비스도 2017년에는 계속 이렇게 많이 안 나다가 2022년부터 확 많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왜냐면 많은 차들이 테슬라의 차징 스테이션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새로운 모델 3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유튜버 분인데 53,000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보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3가 지금 미국에서 299불이면은 리스를 할 수 있대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전기차를 많이 리스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 150불, 200불대를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300불대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리스를 2개 했는데 하나는 350불 정도 되고 하나는 240불 정도 됩니다. 다 현대 기아차예요.
근데 테슬라가 300불대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딜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리스를 많이 하고 리스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존 차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메인텐스 하기 가장 쌉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게 여기 랜드로버가 가장 비싸네요. 그 다음은 포르쉐, 그리고 벤츠, 아우디 쭉쭉 나가는데 테슬라가 가장 싸요.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한번 타면은 계속 테슬라를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지금 다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테슬라의 AI는 바로 FSD. FSD가 계속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버전 12가 나온 기점으로 해서 완전 수직 상승 중이에요. 이 FSD로 지금 드라이브 한 마일만 해도 2023년 12월부터 수직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FSD가 정말 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닝스콜에서 일런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 테슬라가 그냥 기존 자동차만 파는 회사면은 투자를 하지 말라. 우리는 AI 컴퍼니, 우리는 소프트웨어, 우리는 라이드 쉐어링, 우리는 에너지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프로듀스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FSD를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풀지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어닝스콜에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펌핑하러 earnings call을 하지 않았고 정말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로드맵을 짜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FSD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earnings call의 굵직한 것 중에 하나인데 라이드 헤일링 프리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런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약간 에어비앤비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 거냐면 테슬라의 차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테슬라 오너들, 이런 테슬라 오너들이 에어비앤비랑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렌트를 줄 건지 아니면 내가 살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차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테슬라를 이제 집에 그냥 세워두지 않고 일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차를 친구나 가족에게만 쓰게 할 수도 있고, 왜 에어비앤비도 게스트들을 레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여기에도 넣어서 5스타 게스트만 내 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러스 우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FSD를 99불로 낮췄는데 나중에 199불, 299불, 399불 가도 이거는 충분히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쓴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자율주행에 100% 된다고 하면은 내 차는 가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도 살 때도 에어비앤비 프리미엄이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 가격은 올리지 않되 자율주행 가격은 나중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스콜의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라이센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해요. 많은 회사들이 우리의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쓴다고 해도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레베뉴를 받겠지만 이거를 쓰려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프로듀스하는 차들이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맞추려면은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할 게 아니고 그 OEM 회사들이 해야 될 것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이코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자, 리튬 리파이닝, 리튬을 이제 다시 가공시키는 거, 그리고 배터리셀 4680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4680 배터리 셀을 그냥 해치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할 때 이 배터리 셀이 모자라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만든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다가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격은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있죠. 그리고 차징 스테이션, 많은 다른 회사들이 이 테슬라 차징 스테이션을 쓸 겁니다. 슈퍼차저,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 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서비스도 있고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라이드 헤일. 일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이버 캡이라고 새로운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사이버 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I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요. 일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비즈니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클 것이다. 이 모든 차징 스테이션,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모든 게 ultimately 자율주행,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든 재무제표에는 이거 얼마나 팔렸냐, 그리고 이거 얼마나 팔았냐, 여기 서비스 얼마나 팔았냐, 요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방향은 여기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세 개가
테슬라가 사람의 편리성, 모든 것의 어로메이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주식이 11% 떴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허망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펌핑하러 나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 지금 슈퍼바이즈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테슬라 안에 랩 안에서 조그만 태스크들은 지금 휴머노이드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도 안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팩토리 라인에 가서 기본적인 태스크는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제 팔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2025년에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런이. 근데 제 생각에는 2025년에 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일런 타임이 있잖아요.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H100 아니면은 블랙웰 이런 칩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빠르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넣어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보류해 두고 자율주행은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 나오니까 거기서 또 이제 회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주식 어떻게 됐냐. 바로 테슬라 잃었던 거 싹 올라왔습니다. 10% 올랐죠? 3% 정도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되면 이거 다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69%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마이너스 3%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